계속해서 이야기합시다. 이번에는 이제 그 i를 묶어낸 거예요. 거기서 구한 식. i를 묶어내면 이제 이러한 식이 되는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죠. 이 부분. 이 부분이 뭐냐면 얘가 전압 강합니다. 얘가 전압 강합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이항하죠. 그러니까 이항한 식, 얘가 전압 강화가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지금 뭐예요? 단상입니다. 단상이에요. 근데 얘를 3상으로 등가한다면 얘가 무슨 전압이에요? 상전압인데 얘도 상전압 강하잖아요. 근데 3상으로 등가한다면 얘가 무슨 전압이 되면 되죠? 선간 전압이 되면 돼요. 루트 3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압 강화에도 몇 배를 해주면 돼요? 선간으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루트 3배. 상의 몇 배예요? 루트 3배. 이렇게 하면 되겠죠? 루트 3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전압 강화는 뭐가 된다? 루트 3배가 된다. 이렇게 3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3상의 수전 전력, 회로 이론에서 배운 건데요. 루트 3배, 선간전압, 선전류, 역률, 코사인 세타. 이게 이제 전력이 되겠죠. 여기서 전류를 구하면 이 식이 되나요? 그 전류를 어디다 대입해요?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 VS-VR인데 이 식이 전압 강화가 된다 그랬죠? 이 식 물어봐요. 전압 강화. 그런데 여기다가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식이 되겠죠? 대입이 된 거죠? 요거 약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코사인 분의 1을 요쪽으로 집어넣어요. 코사인 분의 1을 요쪽으로 집어넣어요. 그럼 코사인은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그리고 여기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 돼요. 그러니까 코사인이 약분돼서 없어지고 코사인 분의 사인이 돼요. 루트 3은 없어졌죠. 나머지만 적어준 거예요. 요게 탄젠트가 되죠. 그래서 전압 강화의 근사식이라고 하면 얘가 전압 강화의 근사식이 되는 거예요. 요걸 전압 강화의 근사식이라고 그래요. 요것도 시험에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식에서 보면 전압 강화는 어떻게 되죠? 전압 강화는 전압에 반비례합니다. 이렇게 전압에 반비례하죠. 전압 강화가 전압하고 반비례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압 강화는 전압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전압 강화는 전압에 반비례한다. 그 다음에 이 전압 강화에 대해서 배웠고요. 전압 강화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압 강화율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얘기됐지만 전압 강화율을 입실론이라고 하면 수전 전압에 대해서 전압 강화의 비가 어떻게 되느냐를 백분율로 나타낸 걸 전압 강화율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전압 강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송전전압과 수전전압의 차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수전전압의 송전전압과 수전전압의 차가 전압 강화가 되죠. 그것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걸 전압 강화율이라고 해요. 그런데 결국 이 전압 강화에다가 이 전압 강화의 식을 대입하는 거죠. 요게 이제 요 식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대입을 하게 되면 뭐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VP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에 이걸 V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둘 다 VR에 대한 개념이죠. 곱하기 100이 되는 겁니다. VR이 되니까 요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된다? V의 R의 제곱에 P의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곱하기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 강화율은 어떻게 돼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죠. 전압 강화는 전압에 반비례하지만 전압 강화율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러한 전압 강화의 근사식도 기억하고요. 이러한 전압 강화율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어떤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전압 강화율에 대한 개념도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무부하고 전부하고에 대한 전압의 차가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무부하고 전부하고에 대한 전압의 차.
그런 전압의 차가 있다면 그걸 갖다가 전압의 차가 생겼단 말이죠. 이건 무부하시 전압이, 얘는 전부하시 전압이야. 그 차가 생기면 전압의 변동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갖다 우리는 퍼센트로 나타내는 것을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죠.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전압 강하율하고 전압 변동률하고 개념을 좀 잘 잡으세요. 두 가지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단거리 송전솔로의 어떤 전기적 특성을 해석할 때 전압 강하를 구하고 전압 강하율을 구하고 전압 변동률을 구하고 송전 전압을 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전 전압을 알고 전압 강하를 알면 송전 전압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구하는 과정,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우리가 이제 그 단거리 송전솔로의 특성을 해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뭐 단거리 송전솔로 해석이 그래 어렵나요? 자, 이거는 배전솔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식이고요. 어려운 식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처럼 문제를 물어보거든요. 3상 3선식입니다. 배전선입니다. 단거리 송전솔로에서 선간 전압 강하, 이게 선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선간 전압 강하를 나타내는 식은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에 선간 전압 강하 식은 어떤 걸까요? 딱 보면 이해가 되는 거 아시겠죠? 그걸 찾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 문제는 늦은 역률의 부하를 갖는 단거리 송전솔로의 전압 강하의 근사식을 물어봤죠. V분의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라고 표현되는 것이 우리가 구했던 거죠. 자, 어느 것이 될까요? 요거 되겠죠? 요게 되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제를 볼까요? 이 문제는 수전단 전압이 21입니다. 자, 역률이 0.8이죠. 이렇게 되고 전압 강하율이 10%입니다. 그랬을 때 송전단 전압을 물어봤어요. 전압 강하율이라고 그랬죠. 전압 강하율. 그러면 전압 강하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전압 강하율은 수전단 전압분의 송전단 전압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이죠. 얘가 지금 우리가 얼마라고 했어요? 10%입니다. 0.1이죠. 수전단 전압이 21입니다. 송전단 전압은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 VS를 구하는 거죠. VS는 어떻게 구해요? 곱하면 얼마가 되죠? 0.1에 21이 되겠죠. 다음에 이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죠. 이게 더하기 21이 되죠. 이렇게 더하기 21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요거에다가 21을 더해주면 송전단 전압이 되겠죠. 23.1 이렇게 우리는 구할 수가 있죠. 요런 게 기본입니다. 기본식. 자, 전력 손실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전력 손실에 대해서 잠깐 한번 유도하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얘는 이제 그 단거리 송전솔로의 전력 손실을 구하라 이런 문제인데요. 우리 전력 손실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력 손실에 대한 기본식은 저항이 있어요. 송전솔로에 저항이 있다면 I 자승의 R이에요. 근데 이 저항은 한선의 저항이거든요. 한선의 저항. 한선의 저항이 R인 경우에 삼상이라고 했죠. 그럼 삼상은 선이 몇 선이에요? 얘가 3선이 되겠죠? 3선이 되겠죠? 그럼 삼상이 3선이 되면은 얘 전체적인 전력 손실은 어떻게 구해집니까? 전체적인 전력 손실은 여기에 3배를 해줘야 되겠죠? 얘가 전력 손실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이 전력 손실을 구하면 3배에 전류를 집어넣고 R을 하면 전력 손실이 되겠죠? 전류는 우리가 삼상에 전압 강하에 집어넣었던 전류식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코사인으로 나눴기 때문에 요거는 와트에 대한 식이 되겠죠? 그럼 제곱을 하게 됩니다. 3이 되겠죠? 약분돼서 없어집니다. 제곱되고 제곱되고 제곱되겠죠? 나머지를 적어보면 V의 제곱에 코사인의 제곱에 세타에 P의 제곱에 R이라고 하는 이러한 전력 손실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력 손실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P의 제곱에 R에다가 이와 같죠? 여기 곱하기 10에 3승을 한 것은 킬로와트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단위에 대한 환산 요거를 잘 기억하면 되죠.
여기도 이제 킬로와트로 들어가 있네요. 킬로와트.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요? 킬로와트의 제곱이 되겠죠? 네, 그런 단위 환상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요것이 답이 된다는 얘기죠. 승수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승수가 없더라도 이건 제곱이 빠졌죠. 그래서 틀렸고 요거는 제곱 들어갔는데 p가 밑에 있어서 틀렸고 제곱 빠졌죠. 틀렸고 제곱 들어가고 p가 위에 있죠. 맞는 것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전력 손실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 전압 강하는 전압에 반비례하고요. 전압 강하율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전력 손실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이 이야기는 전압을 높이면 똑같은 조건에서 전압을 높이면 전압 강하가 줄어들고요. 전력 손실은 더 많이 줄어들고요. 전압 강하율도 더 많이 줄어들죠. 그러한 관계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전선로의 전압을 높이는 이유, 즉 다시 말해서 전압을 154에서 345로 올린다든지 하게 되면 자꾸 이렇게 전압 강하나 전력 손실들을 줄일 수가 있어요. 또한 전력 손실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전력 손실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력 손실률입니다. 전력 손실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K라고 넣는다면 전력에 대한 전력 손실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겁니다. 전력에 대한 전력 손실의 비예요. 그러니까 얘를 P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P가 하나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V의 제곱에 코사인의 제곱에 세타의 PR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력 손실률이 일정할 때 공급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P를 구하면, 이항시키면 비례하겠죠. 그러니까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우리가 이제 전압을 높이게 되면 그 높이는 거에 대한 공급 전력입니다. 얘는 전력이에요.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해서 높이는 만큼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이 공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부하 전류를 일정하게 보고 전압만 높였을 때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근데 실제는 부하가 일정하면 전압이 높아지면 전류는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비례 반비례 관계가 작용하죠.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한다면 얘는 공급 전력이 되는데요. 공급 전력이 되는데 공급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능력도 전력에 대한 개념하고 같은데 공급 능력은 전압에 비례합니다. 전압의 제곱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급 전력과 공급 능력은 좀 달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전력 손실률이 일정할 때 P를 구하면 공급 전력이 되는데 실제 우리가 전압만 높이는 건 아니잖아요. 부하가 그대로 있고 전압을 높이면 여러 가지 변화되는 계수까지 적용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공급 전력은 전압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이 있어요. 요거는 어디서 배우냐면 요거는 실기에서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필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공급 능력과 공급 전력에 대한 거다. 어쨌든 전압을 높이면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정리를 좀 하세요. 그 다음에 3상 3선식입니다. 거기에 한 선의 저항이 10이고요. 리액턴스가 20입니다. 수전단 선간 전압이 60이고요. 부하 역률이 0.8입니다. 전압 강하율이 10%라고 한다면 몇 킬로와트까지 수전할 수 있을까요? 수전 전력을 구하라 그러죠. 그러면 전압 강하율에 대한 식이 10%라고 했기 때문에 전압 강하율에 대한 식을 구해보면 V의 제곱에 P에 R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입니다. 탄젠트 세타니까요. 이러한 식을 적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얘가 바로 수전 전력이 되겠죠. 이거를 구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결과식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공부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전압 강하율이 10%다. 0.1이 되겠죠. 전압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60kV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6만 볼트가 되겠죠. 이거의 제곱이 될 겁니다. V의 제곱이니까 P는 미지수가 되고요. R은 저항이 10이고 리액턴스가 20이죠. 코사인 사인입니다. 코사인이 얼마입니까? 역률이 0.8입니다. 그러면 사인은 얼마가 되죠? 0.6입니다. 아직 이제 코사인 사인에 대한 관계에 이걸 잘 모르는 분이 있어요. 코사인이 0.8일 때 사인이 0.6이 되는 이유는 얘기 드렸잖아요. 자,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 더하기
사인의 제곱의 세타는 1이다라고 해서 사인의 세타를 여기서 구해보면 넘어가면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를 루트 씌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에 의해서 1 마이너스 0.8의 제곱을 루트 씌워주면 사인의 세타는 0.6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삼각함수에서 기본적인 개념인 걸 우리는 회로 이론에서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식이 되고요. 여기서 미지수 하나를 구하면 되겠죠. 여기서 미지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는가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뭐 요거 이항하면 0.1을 곱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항 0.1에다가 6만의 제곱이 되겠죠. 요거 이항하면 되겠죠. 10에 플러스 20에 0.8에 0.6 요렇게 해서 계산하면 공급 전력이 나옵니다. 얘는 14400에 또 동그라미가 3개 더 붙어요. 와트인데 킬로와트로 나타나려면 동그라미 3개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14400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항을 해서 이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을 나누기 이항하면 곱하기가 되겠죠. 다음에 곱하기 이항하면 뭐가 돼요? 나누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항을 해서 식을 정리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꼭 이렇게 이항을 하지 않고요. 계산기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도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회로 이론에서 알려드린 거 기억할 겁니다. 미지수를 뭐 x라고 놓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0.1은 알파, 이거는 복소수 모드에서는 안 되죠. 리얼 모드로 갖다 놓고 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0.1은 이렇게 알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거를 x라고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압은 6만의 제곱이고요. 곱하기에다가 얼마예요? r 10에 플러스 20에 곱하기 이렇게 해서 0.6에 0.8이다라고 식을 세워준 거죠. 이걸 그냥 는 누르면 오류 납니다. 솔버, 그러니까 중간에 이 항등식을 넣기 때문에. 그래서 Shift 솔브를 해서 계산합니다. 요거는 뭐 의미 없고요. 계산해서 는 한번 눌러보면 이러한 식이 나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거를 찾아서 답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계산기를 이용해서 미지수를 구하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도 뭐 이항 정리 안 해도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정리해보면 전압과의 관계를 보면요. 전압에 반비례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전압에 반비례하는 것은 전압 강화입니다. 전압 강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은 뭐죠? 전압 강화율이고요. 다음 전력 손실입니다.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은 뭐죠? 공급 전력입니다. 이런 거 기억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들을 기억하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쉽게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압에 반비례하는 것,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걸로 나누어서 기억하세요. 또 하나 더, 전선의 단면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선의 단면적. 전선의 단면적을 A라고 하면 전압하고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전선의 단면적을 넣는다는 것은 저항 R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겠죠. V의 제곱에 컷사인의 제곱에 세타에 P의 R은 로우에다가 A분의 L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하고 이거는 비례 반비례입니까? 어떤 관계가 있죠? 전선의 단면적 A는 전압에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이걸 A를 구하려면 A가 이항돼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선의 단면적 A도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겁니다. 비례가 아니야. A를 구해야지, A를. 응? 그냥 이렇게 식을 보니까 같은 위치에 있다고 비례가 아니잖아. 항등식이니까 A를 구해야지. A를 구하려면 요 항등식 이항해서 넘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누기를 넘어가면 곱하기가 돼서 요 위에 올라오는 거죠. A는 하면은 뭐가 돼? V의 제곱에 반비례하지. 그걸 비례라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을 기본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응? 비례 반비례에 대한 기본이 없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을 정리하는 거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식 A 이걸 해가지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가 그 변화를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A도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냐 반비례하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문제에 접근을 하는 그러한 방법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중거리 송전선로의 중거리 송전선로. 이거는 이제 어드미턴스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무시하지 못하고 어드미턴스가 존재하는 형태의 회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용할 때 우리가 적용할 때는 결국 이제 어드미턴스가 존재하니까 4단자 정수를 이용해서 중거리 송전소를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4단자 정수에 대한 기본적인 식은 기억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어때요? 자, 4단자 정수식 기억합니까? 생각이 나줘야 돼. 4단자 정수식은 어떻게 생겼어요? T등값, I등값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다음 이야기고, 이거 VS하고 VR이 되겠죠? VS, VR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V1, V2 뭐 이런 거, I1, I2 이런 거 기억하잖아요. 근데 이걸 V1이라고 하고 I1이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되죠? 4단자 정수로 나타내면 V2, I2가 될 거고 여기에 A, B, C, D가 되는 거 아시죠? 그게 4단자 정수죠. 요거를 IS, VS 뭐 이렇게 놓으면 되고요. 요거를 뭐야? VR, IR로 놓으면 돼요. 그럼 그게 4단자 정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식을 정리를 하면 행렬로 계산해 보면 VS는 A의 VR 플러스 B의 IR이 되겠고요. IS는 C의 VR 플러스 D의 IR이 되겠죠. 이전의 식을 보면 V1은 A의 V2 플러스 B의 I2가 되겠고요. I1은 C의 V2 플러스 D의 I2가 되잖아요. 이걸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요거의 행렬을 계산하면 요게 나오는 거고요. 요거는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4단자 정수를 배웠기 때문에 요게 가능한 거예요. 요게 생각이 안 나면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또 우리가 회로 이론 또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결과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전에서 송전 전류를 구하고 송전 전압을 구하고 하는 것은 바로 요 식을 이용한다. 그러면 선로에서 4단자 정수만 알면 쉽게 우리는 송전 전압, 송전 전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압 강화도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이제 중거리 송전선로예요. 중거리 송전선로는 크게 나눠 가지고 집중 정수회로 해석을 하는데 T등가 회로, 파이등가 회로로 구분합니다. 지금 얘기는 T등가 회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선로 양단에 2분의 Z,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Z가 되겠죠. 2분의 Z가 집중하고 선로 중앙에 Y로 집중하고 있는 회로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회로에 대해서 ES 값을 구하라. ER과 IR이 이거다. 전류 전압 다 틀리죠. 그랬을 때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전압 강화 구해야 되고 뭐 이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 회로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는 4단자 정수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 회로에 대해서 4단자 정수 A, B, C, D를 구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ES라고 하는 것은 A의 ER 플러스 B의 IR이고요. 거기에다 A 정수를 구했다라고 하면 A 정수가 이거잖아요. 1 플러스. 그러니까 1 플러스 2분의 ZY의 ER 플러스 B는 뭐예요? B는 이거죠. Z에다가 1 플러스 4분의 ZY의 IR이 얘가 송전단 전압이 되는 거죠. 송전단 전류 IS는 C의 ER 플러스 D의 IR이 되는데 C 정수는 어떻게 돼요? Y거든요. Y의 ER, D 정수는 1 플러스 2분의 이거 D 정수죠. 그러니까 1 플러스 2분의 ZY의 IR이라고 하는 그러한 송전단 전류를 구할 수 있고요. 결국은 이 전류는 잘 보세요. 이거죠. 이거하고 이렇게 흐르는 전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 요 전류를 구한 것이다. 구한 것이다. 이것을 보면 돼요. 이 전류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IS도 구하고 ES도 구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A, B, C를 구해서 그 기본식에다 대입한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회로에 대한 4단자 정수를 구하는 거, 이 회로에 대한 뭘 구한다? 전송행렬, 즉 F행렬, 이거를 구하는 것이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단자 정수를 구하기만 하면 그냥 이와 같은 값은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T형 회로에 대한 4단자 정수 구하는 방법, 우리 회로 이론에서 배웠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뭐 L 회로하고 이렇게 L 회로하고 요 회로 하나를 구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세 개의 회로를 행렬로 연결됐던 것을 구한다든지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죠. 기본적인 이야기. 그래서 행렬로 계산한다고 하면 1, 2분의 Z, 0, 1, 0, Y분의 1, 임피던스로만 나타내야 되니까요. 1, 그 다음에 10Y1이에요.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니까 Y로 얘기해야 되겠군요. 어드미턴스니까 10Y1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1, 2분의 Z, 0, 1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이걸 행렬로 계산한다든지 이 이야기가 돼요. 근데 그거 말고 하는 방법이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하면 요거는 A정수, 이렇게 하면 요거는 뭐예요? D정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이용하는 거죠. B정수는 구하기가 조금 힘든데 이거는 공식으로 이용하면 2분의 Z 더하기 2분의 Z 더하기 병렬 Y분의 1분의 2분의 Z 곱하기 2분의 Z 임피던스로만 계산하는 거죠. 이걸 계산하면 요거는 뭐야? Z에다가 직렬 더하기 직렬, 병렬분의 직렬 곱하기 직렬이죠. 그게 이제 그 공식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더하기 뭐가 돼요? 이게 두 개 더하면 그냥 Z 되죠. 요거는 얼마예요? 4가 되죠. Z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분수 계산하면 4분의 Z제곱 Y가 돼서 Z로 묶어내는 거죠. 묶어내면 1 플러스 4분의 이런 식이 얘가 뭐가 되는 거죠? B정수가 되는 거죠. 얘가 되는 거고, A정수는 어떻게 돼요? A정수, D정수 같겠죠? 왜냐하면 좌우가 대칭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배운 대로 A정수나 D정수는 같고, 1 플러스 위에가 어떻게 돼요? 밑에가 Y분의 1이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2분의, 요 곱하면 ZY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C정수는 하나밖에 없죠. 어드미턴스. 이렇게 구해서 이 회로에 대한 4단자 정수를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대입해주는 관계로 끝나는 거죠. 자, 회로 이론 수업이 됐다면 지금 내용은 어때요?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굉장히 쉬운 거죠. 근데 회로 이론에 이 내용이 안 됐다면 지금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회로 이론만 되면 돼요. 근데 이제 4단자 정수만 되면 돼요. 4단자 정수가 안 되면 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4단자 정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게 T 등가가 되든지 또는 이렇게 파이 등가가 되더라도 이거는 이제 파이 등가죠. 간단하죠. 4단자 정수 구하면 이게 A정수잖아요. 이게 D정수인데 A정수하고 D정수인데 A정수, D정수는 대칭형으로 같고요. 1 플러스 위에가 Z, 이건 다 설명드린 거예요. 2분의 Y죠. 2분의 Y죠. 이게 뒤집어져야 돼요. 이게 어드미턴스니까 임피던스로 표현해야 되니까 뒤집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Y분의 2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2분의 ZY라고 하는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 B정수는 Z 하나밖에 없죠. C정수는 좀 복잡하죠. C정수는 좀 복잡하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병렬 곱하기 병렬분의 전체 합이잖아요. 병렬 Y분의 2 곱하기 Y분의 2 전체 합은 Y분의 2 더하기 Y분의 2 더하기 Z가 되겠죠. 이것이 이제 C정수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얘는 Y제곱분의 4가 되겠고요. Y제곱분의 4가 되겠고요. 요거는 어떻게 돼요? 얘는 어떻게 돼요? Y분의 2, Y분이니까 Y분의 4가 되죠. Y분의 4 더하기 Z 뭐 이런 식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통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통분을 하게 되면 Y제곱분의 4가 되고 요거는 Y분의 요거는 어떻게 돼요? ZY가 되잖아요. 4 플러스 ZY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YY 하나 없어지게 되거든요. 여기에 있는 YY 하나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곱하면 4가 되고요. 곱하면 어떻게 돼요? 4Y
다음에 zy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y로 묶어내면 어떻게 돼요? 4분의 4가 되죠. 1 플러스 4분의 zy가 되겠죠. 이러한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거예요. 예, 그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병렬 곱하기 병렬분의 전체 합. 요게 병렬, 요게 병렬. 요게 이제 전체 세 개 다 더한 거죠. T형 회로에는 이제 그 직렬 더하기 직렬, 더하기 병렬분의 직렬 곱하기 직렬이었고요. 얘는 보세요. 식을 그대로 보세요. 병렬 곱하기 병렬의 전체 합인 거죠. 앞에서는 B정수, T형 회로에서는 B정수 구했잖아요. B정수. B정수 구할 때는 직렬 더하기 직렬, 병렬분의 직렬 곱하기 직렬, 뭐 이런 식이었죠. 이런 그 공식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뭐 이거 구할 수 있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이 4단자 정수를 구하는 걸 개념을 잡아야 돼요. 4단자 정수를 구하는 걸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4단자 정수를 구하면 이렇게 구해지면 그냥 거기다가 대입만 하면 되겠죠. 거기다 대입만 하면 된다. 근데 실제 시험 문제도 이것조차도 어렵다고 봅니다. 시험 문제는 이것조차도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별거 없어요. 더 쉬워져요. 문제를 보면 더 쉬워지는데 어쨌든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해석하라. 실제 해석하라 그러면 임피던스 Z는 어떻게 돼요? R 플러스 J의 오메가 L이고 L은 어떻게 돼요? L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의 R분의 D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이것을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해석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시험 문제 물어보는 것은 4단자 정수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그러니까 4단자 정수를 구하는 정도, 그 정도 또는 행렬로 이렇게 종속 연결되어 있는 4단자 정수 구하는 것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보면 T형 회로나 파이형 회로에 공통적인 사항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사항이 뭐예요? A 정수하고 D 정수는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뭐냐? B 정수는 Z가 되는 거고 C 정수는 Y가 되는 거죠.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 T형 회로하고 비교해보면 요거는 Z의 1 플러스 4분의 ZY 똑같죠. 단지 Z로만 바뀐 거죠. 여기는 Y가 됐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 정수, 요거는 T 등가가 되고 요거는 파이 등가가 되는 거죠. T 파이 등가예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T 등가로 해서 송전단 전압을 구하든지 파이 등가로 해서 송전단 전압을 구하든지 그 결과는 어떻다는 얘기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그래서 이게 특별히 어렵지 않아요. 특별히 어렵지 않아요. C정수는 어드미턴스니까 다음에 이건 전압비고 이건 전류비니까 이거는 뭐 또 대칭 회로니까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기억하시죠? 4단자 정수의 정의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때 A 정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압비, 전압이득이죠? D 정수는 뭐예요? 전류이득이잖아요. 전류비. 그 다음에 얘는 뭐죠? 임피던스. 얘는 뭐죠? 어드미턴스였다라고 하는 그 기본이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나면, 그게 정리가 돼 있으면 굉장히 쉽고, 그게 안 돼 있으면 다시 피드백해서 회로 이론에서 4단자 정수를 다시 공부하고 일로 오셔야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아주 기본적인 얘기예요. 지극히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그 두 선로가 종속된 게 아니라 병렬된 거예요. 종속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러한 선로 하나와 요게 종속이죠. A, B, C, D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된 거하고 또 이렇게 연결되면 이것도 A, B, C, D가 있겠죠. 시험 문제 나오죠. 얘는 종속된 거예요. 종속.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우리가 새로운 4단자 정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A, B, C, D. 여기도 뭐가 돼야 돼요? A, B, C, D.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얘에 대한 행렬식을 계산하면 는 어떻게 됩니까? A제곱에 BC. 똑같은 거라면 행렬 계산하실 줄 알죠? 요게 없다고 보면 되죠? 없다고 보고
요쪽에 요게 오른쪽 게 없다고 보고 a제곱 bc. 다음에 ac, dc죠. AC, DC 뭐 이렇게 CD 뭐 이런 식이 되겠고요. 요게 없다고 하면 AB, BD가 되겠죠. AB, BD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음 BC에다가 D제곱이 되겠죠. 이런 식의 새로운 4단자 정수가 존재하게 돼요. 이건 종속이에요. 종속. 네? 종속이에요. 그런데 이것처럼 병렬로 연결되는 것은 얘는 선로가 병렬로 연결된 거예요. 종속이 아니라. 병렬로 연결된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전압은 동일하게 걸리는데 전류가 가면 전류는 2분의 1로 주는 거예요. 각각 나누어 가니까 전류는 2분의 1로 주는 거예요. 전압은 동일하게 걸리는데 전류는 2분의 1로 줄게 된다는 것이 병렬 회로에 대한 특성이 되는 겁니다. 자,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4단자 정수를 구하면 어떤 식이 되냐면 잘 보세요. 원래 ES라고 하는 거잖아요. ES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4단자 정수로 표현해보면 ES라고 하는 것은 A의 ER에다가 플러스 B의 IR인데 I가 얼마가 돼요? I가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다음 IS는 IS잖아요. 2분의 1로 주는 거예요. C의 ER인데 플러스 D의 IR이죠. IR인데 2분의 1로 주는 거예요. 이게 4단자 정수입니다. 얘가 4단자 정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식에 맞춰주는 거죠. 기본식에 맞춰주면 ES는 어떻게 됩니까? A의 ER에다가 플러스 2분의 B가 되겠죠. 2분의 B의 IR이면 기본식에 맞춰지는 거죠. 정리됩니까? 기본식에 맞춰주는 거고, 요거는 양변에 2를 곱해줘야 되겠죠. 이걸 없애줘야 되니까 IS 2를 곱해주면 EC의 ER 플러스 2배 해주니까 이건 뭐예요? D의 IR이 되겠죠. D의 IR 양변 요쪽 E 변하고 여기 곱하기 2를 해주니까 D의 IR이 되죠. 그렇다면은 새로운 4단자 정수가 병렬로 연결할 때는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A는 그대로고요. D도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B니까. B죠. 전압 B고 전류 B잖아요. 전류 B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B니까 병렬이 되던 그냥이던 간에 B는 일정하게 되는 거고요. 임피던스는 병렬로 연결하면 반으로 주는 거 알죠? 어드미턴스는 병렬로 연결하면 2배가 늘어나는 거 알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관계식에 의해서 보면 A 정수는 그대로고요. B 정수는 절반이고요. C 정수는 2배가 되고요. 어드미턴스, 임피던스니까 D 정수는 그대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식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몇 배가 되는가, 어드미턴스가 몇 배가 되는가, 이거 묻는다는 얘기죠. 자, 그게 4단자 정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문제를 보세요. 자, 예제를 보면 송전단 전압이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수전단 전압이 주어졌어요. 4단자 정수 ABCD라고 할 때 어느 거에 식이 맞는 게 골라보세요라고 묻는 거예요. 그 4단자 정수의 기본식이잖아요. 우리가 4단자 정수를 배울 때 임피던스를 구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V1, V2를 했죠. 그러면 여기가 Z11, Z12, Z21, Z22 이렇게 해서 매개 변수가 나오죠. I1, I2가 된다라고 했고요. 이거를 뒤집어서 I1, I2로 구하면 임피던스의 역행렬이 된다 그랬죠. 이게 V1, V2가 되는데 역행렬을 구한 게 얘가 뭐가 돼요? 결국은 Y11, Y12, Y21, Y22 뭐 이런 식이 된다 그랬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독립변수, 종속변수 구하는 건데 요거를 V1, I1으로 구하면 이게 뭐가 된다 그랬어요. 여기는 V2, I2가 남는다 그랬죠. 그러면 요거는 임피던스로 공통, 어드미턴스로 공통인데 얘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전혀 공통적이지 않는 ABCD가 존재한다 그랬죠. 그걸 갖다 우리는 1차와 2차, 요거 1차가 되고 얘가 2차가 되니까 얘는 뭐야? 거기에 대한 전송 행렬이 된다 그랬죠. F행렬이라고 여러분들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Z행렬, 얘는 Y행렬, 얘는 F행렬 해서
4단자 정수를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야기하는 식이 어느 거냐라고 묻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요거예요. 간단한 거죠. 행렬로 계산하면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면 뭐가 돼요? A의 V2 플러스 B의 I2가 되는 거죠. C의 V2, D의 I2죠. 이렇게 행렬 계산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거 V2, I2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 B, C, D로 나타나는 거, 그 정도는 가장 기본적인 식이 되는 겁니다. 얘를 모른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회로 이론이라고 하는 과목, 기초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이제 응용들이 잘 생기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T형 등가 회로가 되어 있을 때에 대해서 IS를 구하라는 거죠. IS는 어떻게 돼요? C의 ER에 플러스 D의 IR이 되는 거죠. 그러면 T형 등가 회로는 T는 임피던스가 복잡할 뿐이죠. 어드미턴스는 쉽잖아요. T는 이렇게 되어 있는 회로가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회로니까 뭐가 복잡해요? 그림을 보면 어드미턴스는 굉장히 쉽고 C정수는 쉽고 B정수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B정수 구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C정수 구하면 돼요. 여기가 Y, 여기가 뭐가 돼요? 2분의 Z. 자, 그러면 요거를 Y분의 1로 놓고 보면 되죠. 왜냐하면 오음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예, 모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오음으로 표현하고 이것도 오음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A정수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C는 Y 하나밖에 없고요. 어드미턴스로 나타내야 되고 요거는 뭐가 돼요? 그렇죠. 1 플러스 Y 2분의 Z니까 1 플러스 2분의 ZY에 여기다 뭐예요? IR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기본 개념으로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Y가 들어가야 돼요. Y. 예? Y가 지금 아닌 거 찾아보면 요건 말도 안 되죠. 막 이상한 거 막 복잡하게 적혀 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자, 이거 Y가 돼 있잖아요. 1번이 답인 거죠. 이렇게 쉽게 찾아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4단자 정수가 행렬이고요. 그 다음에 대칭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4단자 정수에 대한 A, B, C, D가 있을 때 AD-BC는 1이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를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죠? 이것도 이제 회로 이론에서 배운 거고요. 여기서 A, B, C, D 관계는 이 관계가 성립하고 만약에 이러한 조건들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러한 조건들이 주어졌는데 만약에 B정수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B정수 구할 수 있어야 돼요. B정수는 AD-1의 C정수죠. 이런 걸로 계산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복습시켜 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A정수, B정수, C정수, D정수가 주어졌는데 송전단 전압이 이러하대요. 그랬을 때 수전단 전압을 구하래요. 그러면 송전단 전압 ES, VS라고 하는 것은 A의 VR 플러스 B의 뭐가 되죠? IR이 되는 거죠. B의 IR이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얘가 선간전압이에요. 송전단이 선간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그럼 뭐로 봐야 돼요? 선간으로 봐야 돼요. 다 선간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선간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부하시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요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무부하다. 무부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부하전류. IR이 뭐가 된다? 0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돼요? 요게 0이 되는 거죠. 얘가 0이 되는 거죠. 자, 이러면 이제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VS는 A의 VR이 되기 때문에 VR이라고 하는 것은 VS, 우리 VR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VS에다가 A정수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니까 VS가 얼마입니까? 1로 4거든요. A정수는 0.9예요.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171kV라고 하는 송전단 전압을 구할 수 있죠. 자, 문제는 분명히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얘기를 처음 듣는 거잖아요. 처음 듣는데 그게 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천재죠. 아니면 좀 이상한 사람이죠. 천재 아니면 이상한 사람인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잖아요.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자,
이때까지 이렇게 착착 닫고 4단자 정수도 배웠고 오음의 법칙도 배웠으면 지금쯤 이러한 이야기가 되면 회로이론 수업을 정상적으로 들었으면 딱딱딱 올라가는 단계가 되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쉬워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처음 이걸 딱 들었다면 알 수는 절대 없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계가 있는 거고 복습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기억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자, 아무리 배웠더라도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나서 들어와 버리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뭐 어려워지겠죠. 근데 기억을 하고 있으면 쉬워지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결국은 뭐냐? 제가 처음에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던 그 반복학습의 중요성, 반복학습에 대한 중요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습을 안 하면 전부 허당이 된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장거리 송전선로 이거 얘기되면 얘는 회로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게 있어요. 분포 정수회로. 분포 정수회로에서 두 가지 기억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두 가지 기억하라고 했던 게 그게 생각이 나야 돼요. 두 가지 기억하라고 했던 게. 그게 뭐가 생각이 납니까? 두 가지 기억. 분명히 두 가지 기억하라고 했어요. 뭐가 있어요? 특성, 임피던스하고 전파, 정수라고 하는 거죠. 기억해야 돼요.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는 뭐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L 값은 당연히 0.05에 플러스 0.4605의 로그의 R분의 D가 되겠죠. 여기서 C 값은 0.02413의 로그의 R분의 D가 되겠죠. 이거는 밀이니까 마이너스 3승, 얘는 뭐예요?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이런 정도가 되는 건 여러분이 다 알죠. 그런데 장거리 송전선로는 이런 그 선로를 구성하고 있는 임피던스, 어드미턴스들이 한 곳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선로의 전반에 걸쳐서 골고루 분포되어서 임피던스, 골고루 분포되어서 어드미턴스가 된 거기 때문에 그 선로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면 특성 임피던스를 그 선로에다가 적용해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집중정수회로로 해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포정수회로 해석을 하는 게 장거리 송전선로다. 그러니까 장거리 송전선로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해석을 하라 그러면 굉장히 중거리만 해도 4단자 정수 적용하라 그래도 어려운 거죠. 장거리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회로이론에서 적용했던 그대로 특성 임피던스. 그렇죠? 요거 이제 요렇게 돼서 요 되는 거 아시죠? 무손실, 무외, 일그러짐이 없는 선로, 손실이 없는 선로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요건 이제 RG가 지워지면 J오메가 약분돼서 C분의 1로 된다는 거죠. 그거 구하는 거고. 전파 정수는 루트 ZY죠. 이거고, 이게 이제 이렇게 무손실이 되면 이것이 되는 거죠. RG가 0이 되니까. 그리고 무외가 되면 어떻게 돼요? 루트의 RG 플러스 제2의 오메가 루트의 LC가 되는 거. 이거도 역시 배운 거 기억하죠? 그래서 그 앞에 것을 감쇄정수, 뒤에 것을 위상정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수부는 위상이 얼마나 자꾸 느려져 가는가라고 하는 거, 페이스 레그라고 하거든요. 그러한 특성이 되어지는 거고, 다음에 감쇄정수는 파가 얼마나 줄어드는가, 점점 감소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 컨스탄트하고 다음에 어텐션 컨스탄트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감쇄정수냐, 위상정수냐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해하고 그거 갖고 문제 답 찾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어려운 게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장거리 송전선로의 송전 특성을 해석한다면 이게 무손실이 되든 무해가 되든 결국 이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내부 인덕턴스 무시하고요. 즉 0.05 무시하는 거죠. 0.05 무시하는 거예요. 0.05 무시하면 얘는 0.4605 이렇게 되겠죠. 로그에다 10에 R분의 D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이에요. C는 0.02413에 로그에다가 R분의 D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이죠. 얘를 루트 씌워주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걸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자, 요거가 로그 10의 r분의 d가 공통이죠. 그러니까 이건 계산해보면 제곱이 되네요. 제곱이 되네. 그러니까 루트 안에 남겨놓고 여기다 로그 제곱되는 것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10의 r분의 d만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요 부분이죠. 요거 0.05 곱하기니까 곱하기 10의 0.4605가 되네요. 0.4605 0.05는 생략한다고 그랬죠? 0.4605 얼마야? 10의 마이너스 3승. 여기는 0.02413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겠죠. 이것을 계산기로 눌러보세요. 요거를 계산기로 누르면 뭐가 되냐면 얘가 138이 돼요. 그래서 얘가 138의 로그 r분의 d가 된다는 거죠. 특성 임피던스가 138의 로그 r분의 d다. 요런 얘기가 돼요. 그렇다면은 요게 L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Z0거든요. 그럼 로그 r분의 d라는 것이 138분의 Z0라고 하는 값이 되니까 그러므로 L은 0.4605에다가 로그 r분의 d가 되는 거죠. 로그 r분의 d.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죠. C값도 마찬가지예요. C값도 구한다 그러면 C는 어떻게 되겠어요? 0.02413을 C는 0.02413을 로그 r분의 d 138분의 z0죠. 이렇게 해서 C값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특성 임피던스 가지고도 LC 값을 구해낼 수가 있다. 원래는 그건 아니에요. 원래는 그건 아닌데 요런 어떤 계산 과정 여기서 이제 요런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되는데 요런 계산 과정에서 138이 나오게 되고 뭐 이게 맞는 건데 이렇게 구하는 게 맞는 건데 우리는 이제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거꾸로 L 값과 C 값을 구하라 하는 경우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장거리 송전설로 해석하는 거예요. 뭐 장거리 송전설로는 특별하게 여러분한테 원하는 사항이 없어요.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이야기만 묻는 거죠. 기본적인 이야기만. 자, 그래서 장거리 송전설로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잠깐 살펴보면 이와 같아요. 여기 보시면 간단하죠. 지금 여기서 뭘 구하라? 이런 회로에서 특성 임피던스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로 이론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회로에서 전파 정수를 구하라. 루트 Z2I죠. 네. 그대로예요. 네. 어려운 게 없죠. 그리고 자, 특성 임피던스, 이게 파동 임피던스가 특성 임피던스를 얘기하죠. 이런 다, 그 다음에 인덕턴스하고 정전 용량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인덕턴스는 0.4605에다가 138 로그 r분의 d에 Z0 500 이렇게 해서 계산기 누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얼마 나오냐면 1.67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걸 구하는 거죠. 1.67. 자, 이거 두 개 답 아니네요. C값 구하면 되죠. C값은 어떻게 돼요? 0.02413의 로그 r분의 d. 자, 138의 Z0 500이죠. 이렇게 해서 계산기 눌러보면 얘는 0.0067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이런 정도의 4단자 정수를 이용하거나 장거리 송전전로엔 분포 정수를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배웠던 4단자 정수와 분포 정수를 기억하기만 하면 뭐 할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힘든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력공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 복잡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래도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제일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 회로 이론이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한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여기가 미리헨리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답이 가입니다. 단위를 봐야 되겠네요. 답이 가 맞습니다. 정리하세요.